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속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안미나 교수님 그리고 제이크 오, 그레이스 리 그리고 이주남님을 모시고 오늘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시작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Institute for Multicultural Learning 다문화 연구센터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리라고 하고요. 저는 저기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 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남입니다. 저도 BCC 인스티튜션 러닝 클래스에서 심리학하고 아메리카 히스토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오이고요. 저는 BCC 졸업생이고요. 현재는 저희 KSA 한인학생회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미나 교수님 11년째 제자를 하고 있고요. 케어 플러스 뉴저지에서 아이들 이제 정신보건 관련한 긴급 대응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인종차별의 현실과 그리고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동양인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작년 이맘때 5건이던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은 105건인가로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문제이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늘 있어 왔죠. 동양인에 대해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미세 공격이라고 하죠. 동양인이니까 뭐 이상한 음식을 먹고 냄새 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다는 그 차별을 늘 받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사회 불안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변했다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처럼 가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더 위험하죠. 더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이크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버겐 카운티 긴급 대응 서비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 케이스들도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이제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그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더 나아가서 자해나 자살 충동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적응 장애라고 하는 adjustment disorder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Asian hate crime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한국 옛날 말에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어른들은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두려움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과연 내가 안전한 건지 지금 내가 밖에 나가도 되는 건지 내가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끝을 알 수 없는 궁금증들,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가진 문제는 사실 가정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사실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큰 걸 나눈다고 보면 학교, 가족, 친구 이렇게 세 가지로 거의 주된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다 단절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집 안에서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계속 지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정신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슈화된 것들 뭐 조현병, 성도착 장애 뭐 이런 큰 병들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떠오르다 보니까 내 애가 정신병이 있다고 내 애가 정신건강 이렇게 하면 너무 반응을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숨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지나가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문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르고 또 아이들 자체가 지금 전혀 어른들도 생각지도 못한 처음 있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도 스스로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디스패치를 나갔을 때, 그래서 가족들, 부모님과 아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얘기가 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 우리가 감기는 뭐 사실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누가 병문안으로 오거나 막 감기 걸렸다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사실 감기 걸리면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고 따뜻하게 있고 하는 것처럼 정신 건강 문제도 그냥 감기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감기도 그냥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 인지를 안 하려고 하고 원래대로 행동하고 그냥 밖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폐렴이 될 수도 있고 더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처럼 인식을 하시고 버겐 카운티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정신건강, 정신보건 서비스가 그 어떤 타주들보다도 제일 잘 돼 있는 곳이라서 그냥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리치아웃 하시고 도움을 필요하시면 도움 저희에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회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저를 만났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안민아 교수님과 만나 뵙게 된 것은 2019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서 같이 클래스를 저는 학생으로서 교수님은 우리 그 이중언어 교실을 이길주 교수님과 같이 이제 이끌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사실 학교에 그때만 해도 이중언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교실은 특별하게 우리 그 BCC에서 크레딧으로 클래스가 인정이 되는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코스에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 코스를 꼭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평생 교육을 우리가 하는 학생들로서는 그 교실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크레딧을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실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금 BCC에서의 이중언어 교실은 두 과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역사, 이길주 교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교실과 안민아 교수님께서 하시는 우리 심리학 교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교실에 학생들이 우리 이게 평생교육의 학생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25명에서 30분 정도가 각각의 클래스를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코비드의 조금 완화적인 상황을 갖다 고려를 하셔갖고 KCC에서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 그 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하고 또 커뮤니티 사람들을 위해서 장소를 또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께서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의들을 또 하고 계셔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강의들을 조금 멀리 알려져서 우리가 클래스를 할 수만 있다면 뭐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남 선생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또는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BCC 바이링거에 생겼다는 거에 너무 찬사를 보내고 우리가 큰 복이에요.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듣고 학생들 학교에 가서 교정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두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2019년부터죠.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클래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큰 힘이 되고 내가 이렇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사이콜로지 심리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힐링 센터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참 여러 가지 배웠어요. 내 자신만 힐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관계, 사회적인 관계, 또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업그레이드 되면서 힐링하는 큰 요소가 됐어요. 또한 팬데믹 오면서 에이시안 헤이트 이걸 하면서 또 아메리카 히스토리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 또 아메리카 히스토리를 배우면서 아메리카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또 그 과정에서 그거 정말 가슴 아픈 노예제도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 정말 막연히 몰랐을 때는 편견으로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히스토리라는 거를 배우고 보니까 아, 배움이라는 게 이렇구나. 히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강함이 생겨요. 왜 인종차별이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그걸 내가 행동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또 이런 계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보충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준환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역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고 또 팬데믹을 거쳐서 나오면 지금 그 에이시안에 대한 지금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 지금 다 사실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번 문제, 에이시안 헤이트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또 클래스 안에서 많이 디스커션을 했었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우리 제이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의 그 멘탈 헬스 프로블럼 같은 것들, 멘탈 프로블럼 같은 거나 또 디스오더 같은 거나 앵자이어티 같은 경우들 그거는 사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심리학 교실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 테라피를 해서 닥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닥터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느 곳에 병이 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 클래스를 통해서 진단을 먼저 내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시를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예시 안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가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테라피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가질 수 있으니까 클래스에 대한 애착들이 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하게 클래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매일 겪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문화 차이, 언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그런 것이 두드러지나요? 사실 문화적 차이는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고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미국 아이들인 거죠. 네, 미국 문화에 그냥 네, 그렇게 살아온 아이들인데 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오시다 보면 사실 그 문화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네, 문제가 많이 되는데 대부분 제가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는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결국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힘들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이 올 때. 네,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처럼 이렇게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인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든지 자해에 대한 생각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가장 내 이제 프로텍터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그거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해버리면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대화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대화 단절이 있죠. 어찌 보면 저희 문화는 상당히 그 집단주의 문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감정이나 행동을 좀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또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체면 때문에 혹은 또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그 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어떻게 좀 잘 이해를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